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투자를 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고민, 몇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말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아서 실패한 걸까요? 영상 후반부에선 실제로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백화점 투자 실제 사례 분석과 장기 투자 성공과 실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수많은 영상과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투자 관련 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리고 종목 백화점 투자 하지 말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뻔하디 뻔한 말들도 가득합니다. 제가 많은 영상들을 찾아본 결과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선 3개에서 5개 정도의 투자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투자 전문가인 나도 5개 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데 초보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5종목 이상을 관리합니까? 투자의 정석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정말인지, 정말이라면 왜 그런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저만의 성향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보유 종목이 5개 이상이면 꾸준한 추적 관찰 및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5개 이내의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 속에는 보유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며 대응해야만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꾸준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우리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걸까요? 추적 관찰과 신속 대응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한다면 꾸준히 종목을 관찰하며 대응하기 위해 종목을 5개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런 말은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전드 바이오텍이란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차세대 암치료 기술인 카티 치료제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황당한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CEO가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어이없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마이너스 20%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CEO 리스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최악의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CEO 체포? 체포라는 단어 앞에서 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들 주가 급락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고 저 역시도 CEO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위로하면서 적당한 반등 시점을 잡아서 과감히 손절했습니다. 매도 이후에도 한동안 주가가 흘렀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우연히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주가는 분명 24달러였는데 1년이 지난 후에 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영문으로 된 뉴스 기사를 매번 찾아가며 관찰을 하고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CEO 체포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기업 뉴스를 일일이 체크해가며 대응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한 기업을 매일매일 관찰하며 기업과 관련된 뉴스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에선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직전까지는 기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상세하게 조사하고 모든 관점에서 의심하지만 매수 이후엔 의도적으로 관심을 줄여나갑니다. 레전드 바이오텍의 경우 악재가 이미 벌어진 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건 매도뿐이었습니다. 제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악재 발생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매도 또는 존버,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의미 있는 대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대응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기업의 CEO조차도 갑작스레 마주하는 악재인데 한낱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기업의 악재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기업의 악재를 미리 예측하여 대응할 수 없으며 악재가 일어난 후에야 대응이 가능하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과감히 손절하거나 버티는 것뿐이다. 이 정도의 대응을 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대응을 더 잘하기 위해 종목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성을 믿고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매수했다면 한 발짝 멀리서 기업이 알아서 잘 성장하기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계좌가 제 생각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좌는 저희 어머니 계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업이 악재가 있던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거 잘 모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뭘 하는 기업인지, 어떤 이유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랑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하고 직접 고민해보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도 보유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기업의 악재에 종종 대응하기도 했고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일이 신경 쓰는 게 너무 귀찮으시다며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경을 끄신 어머니의 투자 수익률이 부단히 노력한 저보다 더 좋습니다. 보여드린 계좌는 30개 정도의 종목으로 이루어진 정말 전형적인 백화점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백화점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백화점 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보유한 백화점, 상품이 많다고 해서 상품의 질까지 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은 제품 종류도 적은데 그 중에 쓸만한 제품도 없는 가게입니다. 종목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적은 종목을 보유했음에도 그 안에 좋은 종목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와 제가 의도적으로 종목 수를 늘리면서 투자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 수를 결정하기 위해선 먼저 장기 투자의 성공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투자 자금 500만 원이 있으며 우리가 가장 투자하고 싶은 상위 5개의 종목 A, B, C, D, E에 각각 100만 원씩 분산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개 기업 모두 5년에 주가가 2배 정도를 오르길 기대하면서 연평균 15%씩 주가 성장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매수한 종목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기업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연평균 15%씩 성장해서 5년 후 2배가 되었고 나머지 4개의 기업들은 모두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마이너스 20%, 사실상 실패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5개의 종목 중 4개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음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을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2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장기 투자의 성공 메커니즘은 투자한 모든 종목의 투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종목 중 한두 종목의 성공이 나머지 종목의 실패마저도 커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5개의 종목 중 4개의 종목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틀을 만들어두는 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에서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내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내 포트폴리오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대장 종목이 단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 아까 얘기했었던 A, B, C, D 중에 대장 종목 A가 빠진 B, C, D 3개뿐이었다면 우리의 5년 후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내가 선택한 3종목 중 대장 종목을 적어도 1개 포함시킬 자신이 있다면 3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됩니다. 만약 10종목 정도는 돼야
대장 종목 1개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10종목을 보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종목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 포트의 종목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저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땐 보유 종목수를 줄이고 반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땐 종목수를 늘리면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나갑니다. 작년과 같이 지수가 크게 하락한 후 대세 상승하는 시점에선 소수의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내 포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장 종목이 담겨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보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소수의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죠. 3개에서 5개 정도로 종목수를 줄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작년에는 무조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반드시 상승하는 종목이 포함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올해 제가 기대를 거는 3개 종목 중 대장 종목이 1개 이상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저의 부족한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목수를 충분히 늘려서 대장 종목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엔 2-3 종목의 투자 자금을 몰아서 담았다가 올해에는 20개 정도까지 투자 기업을 분산시켰습니다. 20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으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는 분산되어 좋은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목수 늘리는 걸 꺼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종목이 많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질까봐.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종목수를 줄여나갑니다. 종목수가 늘어나면 수익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편견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어머니의 계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5종목 이내로 투자했던 사람 중 앞에서 보여드린 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계좌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신 분들이 아마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종목수를 늘리게 되면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질 거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종목수 늘리는 걸 꺼립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QQQ. QQQ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개나 되는 기업에 분산 투자한 QQQ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투자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종목수를 줄이면서까지 리스크를 높여놨는데 수익률마저 높지 않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종목수를 줄이면서 리스크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수익률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목수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 소수 종목 안에 대장 종목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우리의 자만이며 겸손을 잃으면 돈도 함께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종목수를 늘리되 한 가지 원칙을 더 지킵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 종목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한 종목에 투자하는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 될 정도로 종목들을 잘게 쪼개진 않습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소액이 된다면 수익률이 좋을 때도 후회가 남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므로 200만 원이라는 최소 투자 금액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해서 수익이 날 때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최소 투자 금액을 설정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대장 종목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의 개수를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무한정 종목수를 늘려라 이게 아닙니다. 타인의 말을 듣고 무조건 5종목 이하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것이 아니라 소수의 보유 종목 내에 대장 종목을 적어도 하나 보유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소신을 갖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정해준 종목수가 아니라 내 성향을 토대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일 때 여러분은 더 큰 확신을 갖고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와 흥미보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고민들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저와 함께 고민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10년 후에 모두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제가 세배 레버리지 종목인 SOXL에 큰 비중을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SOXL TQQQ 투자를 통해서 30억을 만들고자 하는 저의 야망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